네, 2021년 4월 4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목은 좀 시니컬하게 달아봤습니다. 대만의 탈기차 정책과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4월 2일 엊그저께죠. 오전 9시 28분께 대만 북부 신베이시 수림, 나무 숫자 수풀림자, 숲이 많은 산인 모양이죠. 수림이라는 지역에서 타이둥, 대동으로 가던 타이루고 열차가 터널을 통과하다가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네, 언론 보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왜 일어났느냐? 터널 옆 산비탈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이 미끄러져 내려와서 시속 130km로 달리는 걸로 보이는 터널을 막 빠져나온 기차와 충돌한 겁니다. 근데 이 트럭은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현재 나왔습니다. 충돌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대만은, 지금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 청명절이랍니다. 청명절이라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간 명절이라서 많은 사람이 이 기차를 탔대요. 입석자가 100명 정도가 있을 정도로 한 400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차가 130km 달리다가 터널 빠져나오자마자 박았으니 피해가 크죠. 그래서 맨 앞에 있었던 기관사는 즉사를 한 걸로 보이고요. 열차가 막 튕겨나가면서 탈선되면서 급정거가 되면서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일부는 튕겨나갔답니다. 열차에서. 충격이 굉장히 컸겠죠. 그 결과 현재는 전체 승객의 4분의 1이 숨진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넥스트 TV는 54명이 사망, 156명이 부상. 근데 부상자 중에 심각한 이들이 많아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 같다라고 합니다. 대만에서는 1991년에 마주오던 두 열차가 충돌해서 30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친 적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사고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희생자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시한다. 구조 임무에 전력 투구하고 부상자 치료를 위한 긴급 구호 체계를 발동한다. 신속한 후속 교통편을 배치하고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지시했다. 사고 원인이 뭐겠습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지 않은 트럭이 문제겠죠. 그리고 하필이면 왜 흘러내려도 굴 바로 앞에 흘러내립니까? 그러면 달려오는 기차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다가 그대로 박아버리는 거죠. 또 조금만 여유가 있었으면은 공사장의 인부나 요즘 누구나 운전하니까 트럭에 기사가 쫓아가서 차를 끌고 나올 수도 있을 텐데, 물론 흘러내릴 수는 쉽지는 않겠지만 하다못해 아니면 전화, 핸드폰 가지고 지금 열차가 오면 안 된다, 트럭이 선로에 올라갔다 신고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것도 못했습니다. 참 안 좋은 거죠. 그러면 기관사와 승객들은 안전하다고 믿고 가다 대형 사고를 당한 건데, 저는 이러한 사고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을까 하고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왜? 그분이 과거에 한 행적을 토대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모든 열차와 트럭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전수조사하라. 열차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는지 모르지만 급정거 시스템을 전수조사하라 그랬을 것 같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주차한 차가 있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 그리고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놀리는 겁니다. 이거는 대형 사고의 가능성이 있으니 탈기차화하라. 대한민국은 모든 기차를 없애라. 그리고 트럭은 사고를 유발하니 대한민국은 모든 트럭을 없애라. 이런 지시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면은 탈기차를 하기 위해서 대형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형 사고 발생한 가능성은 수치를 높이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열차가 사고가 많이 난다는 계산이 나오면 열차를 운영할 수 있으면 하면 할수록 사고가 나서 손해가 되니까 대만은 열차를 움직이지 말라, 가동하지 말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한 게 뭡니까? 월성 1호기 잘 돌아가고 있는 거를 경제성 수치를 이렇게 바꾸게 해가지고 적자라고 해서 폐쇄시킨 게 누굽니까? 이 정권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실제로 사고 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고도 안 났는데도 수치를 조작한 게 문정권이니까. 사고 났으니까, 열차 사고 났으니까 문정권이라면 사고 발생 빈도를 높여갖고 경제성이 없으니까 대한민국 철도를 모두 세워야 된다는 주장을 할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이라면. 이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건 잘못됐다고 공익신고를 합니다. 월성이력의 공익신고도 우리 원전에 계신 노조에 계신 분이 했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면 감사원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가 시작되겠죠. 그러면 신내림이 내려서 자료 소각할 겁니다. 없애버릴 겁니다. 네. 이건 좀 제가 심한 비약인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하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한다면 모든 열차에 안전벨트를 설치해서 운행 중인 열차에 탄 사람들은 반드시 매고 있어야 된다. 지금도 고속버스 타고 시외버스 타면 매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객차에는 승무원이 한 사람 앉아갖고 화장실 이동도 제한해야 되고 아이들이 뛰노는 것도 막아야 되고 콩이키 직원들이 물건 파는 것도 못 팔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비행기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거기도 승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도 갖다 주고 라면도 갖다 주고 하는데. 제가 그 전에 한번 이 방송에서 redundancy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redundancy. R-E-D-U-N-D-A-N-C-Y. 남는 것, 군더더기, 여분, 장황한 거. 제가 말이 많은데 이런 게 redundancy 한 사람입니다. correct or redundancy of human resources 그러면 회사에서 잉여 인력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correct or redundancy of human resources. 근데 이 redundancy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요.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적은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도 redundancy입니다. 사고가 안 나면 그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redundancy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 안전, 사고, think the unthinkable 해야 되는 사고 대비하는 사람들은 고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차를 만들 때는 그 친구도 안전을 생각했을 겁니다. 석탄을 막 떼는데 석탄이 뚝 떨어져서 이게 사람 뒤거나 어디 타면 큰일 나니까 안전장치를 했겠죠. 석탄이 물을 끓입니다. 그 물이 튀거나 물이 새면은 사람 화상 입으니까 안전장치 했겠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김이 굉장한 압력으로 바퀴를 돌립니다. 그게 터져 나오면 사람들 큰일 나겠죠. 그런 리던던시를 했을 겁니다. 그 정도의 안전장치는 하고 달렸을 겁니다. 현대의 기차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차보다 힘이 훨씬 강하고요. 훨씬 빨리 달립니다. 그러면 사고의 위험성도 높은데 사고는 옛날에 비하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왜냐? 증기기관차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많은 안전장치를 넣었습니다. 안전장치를 넣게 되면은 증기기관차 운영 비용은 올라가죠. 그럼 말이 끄는 게 오히려 싸게 되죠. 경제성이 없게 되죠. 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이 사라지고 말은 승마용 재미용으로 타는 거지 어떤 동력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잖아요. 현대 기관차들이 달리는 거는 리던던시를 넣고도 경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요, 각 기차역에 있는 역무원들, 기관사, 또 관제사 이런 사람들이 컴퓨터로 통신으로 다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시속 130km, KTX는 300km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산비탈로 트럭이 흘러내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리던던시를 생각 못했던 거죠. 너무 많은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서로 유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내가 못 봐도 이게 봐주고 제가 운전하다가 휙 돌아서 쿵 박아야 돼 상대방이 싹 피해가주기도 하잖아요. 그게 리던던시죠. 그래서 사고가 안 나는 겁니다.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늘 얘기하실 때 집에는 잔소리 많은 시어머니하고 쥐못 잡는 늙은 고양이가 있어야 된다. 그냥 잔소리하고 뭐 자꾸 저지레를 해야만 사람들이 그래서 좀 움직이게 되고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사고를 막는다는 거예요. 리던던시가 필요합니다. 항공기 사고가 났다 하면 이건 거의 추락이죠. 물론 전투기 같은 경우는 비상탈출해서 살 수 있지만 민항기나 민항 헬기에서는 이건 없잖아요. 깃같에 안전벨트하고 구명조끼하고 이 산소 마스크밖에 없는데. 근데 딱 우리 민항기 타고 나면 100% 사고 나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타지 않습니까? 타는데 어떻게 합니까? 항상 승조원들이 나와갖고 이게 맨날 들어 다 하는 거. 이 구명조끼 어떻게 입는 거 하고 산소 마스크 쓰는 거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크루즈도 타봤는데 크루즈 미국서 타보니까 어디 요 몇 층에 있는 분들은 요로 데크 어디로 오시면 구명정을 타고 조끼를 입고 어떻게 내립니다. 뭐 영어로 얘기하는데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고의 위험성을 알고도 크루즈를 타려는 사람이 많아요. 비행기 타고 싶은 사람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세월호 때는 바로 그런 교육 안 했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좋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 좀 비행기 좀 태워줘 하는 사람이 많냐? 사고가 위험하면은, 사고 한 번만 나게 되면은, 사고 났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 때문에 탈 원전하라는 게 문재인 정권이니까 비행기 사고 한 번 났으면 모든 비행기 탈 비행기 해야죠. 탈 크루즈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제주도에 배 안 다닐 수 있나요? 비행기 안 다닐 수 있나요? 참 좀 답답해요. 크루즈 타고 싶어서 돈 모으는 사람도 있는데 비행기 태워달라고 하고. 저는 비행기하고 배를 많이 타봐서 아는데 거기서 자면요 상당히 좀 피로감이 느껴요. 계속 엔진이 돌아가는 데 위해서 자서 그런지 몰라도 이 차에서 자면은 잠은 잘 오는데 자동차에서 자도 숙면은 안 되더라고요. 세단을 타고 가도. 역시 움직이지 않는 땅 위에서 자는 게 제일 숙면이 옵니다. 그 미국 대통령이나 국무장관들이 세계 다닐 때 이 친구들 보게 되면 한국 시차도 있을 텐데 보면 막 뛰어내려오는 거 보게 되면 약 먹고 자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 비행기 타고 배 타는 게 힘든데 그거 타는 거는 왜 그래요? 그게 좋아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공기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리더던시를 하는데 항공계통 교수님들 만나보면 3중 리더던시를 한다 그럽니다. 리더던시는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3중의 리더던시를 하는데 원전은 7중의 리더던시를 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뭐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탈원전은 탈핵을 갔는데 후쿠시마 사고는 왜 일어났습니까? 지진 그랬는데 지진 가지고 이제 판도라 영화 만들어 갖고 우리나라 원전 세우려고 한 게 문재인 정권인데 그걸 보고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이 원인이 아니에요. 쓰나미예요,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이 당한 지진 갖고는 원전은 다 버텼어요. 오나가와 원전도 다 거쳤어요. 그 일본 동해안에 있는 태평양 쪽에 있는 모든 원전 그거 갖고 못 버티는 거 원전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수치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럼 뭐가 못 견뎠느냐? 원전을 돌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전기줄들은 다 자빠졌어요. 철탑들이. 철탑은 쓰러져도 원전은 까딱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기가 끊어지면 위험한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비상발전기가 있어요. 발전소에, 원전에. 근데 그것도 멀쩡했어요. 전기 생산해서 비상발전기가 돌아가면 되는데 후쿠시마만 못 들어갔어요. 왜? 이 비상발전기를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건물 지하에다 만들었거든. 근데 다른 원전도 그렇게 했던 걸로 보입니다. 제가 일본 사정을 다 알지 못하는데 지하에 만들었는데 아주 아슬아슬했던 게 오나가 원전이라고 있어요. 그건 이렇게 언덕백이 있었는데 쓰나미가 제일 높은 게 60cm인가 30cm 정도까지만 올라오고 물이 못 올라왔어요. 때문에 지하에 있던 비상발전기실이 물이 안 잠겼는데 근데 여기 후쿠시마만은 방파제를 앞에 있었어요. 그걸 물이 넘어와서 육지로 올라와서 덮쳤습니다. 그리고 물은 몇 시간 후에 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점점 파도가 작아지니까. 근데 지하실에 들어간 물이 안 내려가잖아요. 비상발전기를 못 돌렸어요. 오나가와 원전은 다 돌려서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사고가 난 게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사고가 난 게 아닙니다. 이것만으로 사고가 난 게 아닙니다. 체르노빌 사고를 설명을 드릴게요. 소련에 있었던 체르노빌 사고는요. 그거는 왜 일어나는가 하면 그때 운전원들이 뭔가 하나 실험한다고 해서 리던던시들을 다 작동하지 못하게 했고 작동되는 것들도 경보가 울리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실험을 했던 겁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었는데 이러한 사고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거나 미국에서 일어났으면 사고가 안 납니다. 왜 그러냐? 얘네들은 마지막 리던던시가 없었어요. 우리 저 원자력 발전소 가게 되면 왜 둥근 도명 건물이 있잖아요. 그 체르노빌은 없었어요. 그냥 얇은 아파트보다 더 얇은 공장 같은 건물만 씌워놨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압력을 못 견뎌서 터지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된 겁니다. 그럼 미국의 스리마일 사고는 뭐냐? 그건 고장이었습니다. 고장으로 이제 원자로가 용융이 됐는데 폭발이 일어났어요. 났는데 이 마지막 이 건물이 다 막아준 겁니다. 리던던시가 작동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스리마일 사고에서는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사고 났다는 거에 놀랐을 뿐이죠. 그러면 일본의 후쿠시마는 뭐냐? 후쿠시마는 물이 들어와서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안 되니까 전기가 끊어져서 이제 원자로 사고가 났는데 스리마일 섬 원전은 원전 경납 용기의 두께, 원자로 건물 두께가 1m였는데 여기 18cm였습니다. 소련의 체르노빌은 뭐
밀리미터 단위의 그 얇은 벽이었으니 의미가 없는 거고요. 18cm이기 때문에 찢어집니다. 거기서 증기가 나갔던 겁니다. 근데 그 방사능으로 의해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난리 부르스 치면서 한국 원전 하면 안 된다라 한 게 누구냐?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원전은 뭐냐? 미국 3마일형이기 때문에 1m 이상의 경납 건물이 있어갖고 견뎌냅니다. 체르노빌 사고도 견디고 3마일 사고도 견디고 하다못해 후쿠시마 사고도 견뎌냅니다. 근데 이걸 하지 말라 그래요. 자, 지금 대만 사고를 봤으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정말의 안전 제일이라 그러면은 한국의 KTX 다니지 마, 전수조사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진짜 위협하는 건 대한민국 원전이 아니라 북한의 원폭이잖아요. 그럼 김정은 만나면은 너 원폭하지 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찍소리도 못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미국 보고 니들이 북한 해결하라 그러고 왜 자기가 대한민국 책임진 대통령인데 왜 빠져나가냐 이거예요. 더 웃긴 거는 신안에 그 좋은 다도해에 무슨 풍력 발전기를 1000개, 2000개 세운다 그래요. 제가 몇 해 전에 그 부산항에 가서 매미 불고 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 거대한 그 겐트리 크레인, 이건 풍력 발전기보다 훨씬 큽니다. 그것들이 쭉 자빠져 있어요. 도미노처럼. 그 무거운 게. 그럼 그런 태풍 불면 신안 앞바다에 있는 풍력 발전기 견뎌냅니까? 그거 쓰러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성도 없는 발전기에다가 자빠지고 나면 그 쓰레기 어떻게 치울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새도, 바다새도 살고 고기도 살고 해야 되는데 사람도 못 살고 고기잡이도 못 되고 뭐 그런 걸 왜 하냐 이거예요. 원전 싫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원전을 싫다고 하는 사람들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원전을 죽여야만 자기네 사람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태양광 하겠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속아 넘어가니까 답답합니다. 더 하나 태양광 설명드리면요. 태양광은 여기서 아무리 해봐야 다 경제성도 없고 오염도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건 우주에서 하는 겁니다. 지구 저 위에서. 근데 거기서 태양열을 그럼 거기는 뭐 24시간 발전 가능하잖아요. 태양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럼 거대한 지별판을 피려면 그 자재를 싣고 올라갈 방법도 쉽지가 않고요. 우주까지. 그 거기다 펼쳐놓고 나면 거기도 세월이 지나면 우주풍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문제가 되면 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떨 땐 다 끌고 와서 새로 교체도 해야 되고. 그거 끌고 올 수 있어요. 수리 비용이 너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생산한 전기를 지구로 어떻게 보냅니까? 전기줄을 만들면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히말라야 산맥보다 더 크게 굵게 만들어야 이 구리가 흘러내리지 않아요. 그렇게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성이 없고 안 되는 겁니다.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자, 원전의 가장 큰 두려움은 ICBM을 쐈는데 원폭이 그게 원전을 정확하게 때린다. 그다음에 거대한 별똥별 유성이 와서 탁 때립니다. 그럼 방법이 없죠. 웬만한 비행기 폭탄 맞아도 이 거대한 원자로 건물 때문에 끄떡 없는데 워낙 센 게 맞으면 터지겠죠. 근데 그거 두려워서 원전 안 돌린다? 근데 ICBM 맞거나 유성 맞으면요. 원전은 물론이고 그 지역도 이미 그것 때문에 초토화됩니다. 원전 때문에 초토화되는 게 아니에요. 일본서 후쿠시마 사고 어쩌고 하는데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그 동일본이 초토화된 게 아니라 쓰나미 때문에 초토화된 겁니다. 원전도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걸 자꾸 원전 타서 돌리는데 속아 넘어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우리 국민들하고. 참 답답해요. 그땐 상황이 끝입니다. ICBM이나 유성이 떨어졌다고 하면. 그럼 이게 뭐냐? 기후를 가지고 국민을 겁줘서 독재하는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기후를 퍼뜨려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키우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를 죽여가지고 비싼 에너지 쓰게 하면서 나라의 국고를 더 쓰게 하면서 대한민국을 죽여가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 개로왕을 죽일 때 고구려가 보낸 중이 와갖고 개로왕한테 계속 백제의 국고를 탕감하게 하다가 나중에 장수왕이 쳐들어와서 개로왕을 죽여버리죠. 우리가 그런 꼴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 계속 반일 하면서 어떤 독립정신을 강조했는데 독립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힘 중에 하나가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독립 안 하면 안 하는데 에너지를 자꾸 핵심 에너지를 죽여갑니다. 그리고 북한을 압제하고 식민 지배하듯이 하는 김정은은 대화 상대로 인정해줘요. 이게 옳은 정권이에요? 아주 굉장히 이념적인 정권입니다. 바로 386, 586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기우와 공포를 만들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겁니다. 이제는 깨어나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보고 탈기차화해, 탈 KTX에, 못하면 탈핵은 왜 해? 이렇게 따질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차를 차 분빌 때도 몰고 나가잖아요. 집에 가스불, 식칼 두고도 다 애들하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전 막 공포 일으켜갖고 국회의원 된 사람이 있죠, 민주당에. 또 반일 어쩌고 하면서 위안부 한번이 앵벌이 시켜서 국회의원 된 사람들. 이런 정권을 하고도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원자력이 두려워서 그 이용당하는 거에 속아 넘어가십니까, 국민 여러분. 자, 문재인 정부 대만 사고 보면서 탈기차화 주장하지 않으면 그들이 얘기했던 탈원전은 허구입니다.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희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